자, 나무기술 주주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우리 나무기술 지난 영상에서 7,000원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깨지면은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나무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무기술 수많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을 때 4,000원대도 대세상승 초입이다. 10,000원 정도 노려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했었던 거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더 빠질 것이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저는 반등에 한 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 것인지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미래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널 아직 시청하시 않은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 놓으시면 제가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제가 빠르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는 포인트는요. 지난주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7,000원 깨지면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주총 내용입니다. 주총의 소집 공고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볼 걸 같이 한번 보자면 정관의 변경입니다. 자, 여기서 나무 AX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을 하는 안건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나무 XAI인가요? 하여튼 지금의 이름은 아닌데 하여튼 AI자가 들어가는 본인들은 AI에 대한 기업입니다. AI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사명 변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지난 주총 때. 근데 이번에 다시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뭘 봐야 되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에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정관을 수정하는데 기존에 200억의 한도였었던 전환사채 한도를 500억으로 늘린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 건프사채 이거는 BW죠. 이거를 200억에서 500억으로 한도를 늘리는 안건을 내겠다라고 하고 교환사채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계속 이 기업들 보면서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입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 금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 뭐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은 국채 수익률, 금리는 올라가는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건요. 자,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시장의 채권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그냥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뭘 발작시킬 수 있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일본 지금 ECB 유럽의 ECB가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F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내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요즘 물가를 보니까 금리를 내릴 게 아니라 조만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이번에 그 FMC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기업들 나무기술 같이 이렇게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적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권,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데서 차입을 하거나, 그죠? 차입을 받거나 유상증자 발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돈을 땡겨올 때 공짜로 땡겨오냐? 아니죠. 이자를 주죠. 자, 이 이자가 뭐로 결정된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던가 많은 그런 M7 기업들,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이 계속 유상증자 발행이라던가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회사채 발행을 한다라 그러죠. 자,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 조달을 급하게 할 때는 언제냐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 기술도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야 금리 지금이라도 좀 쌀 때 받아놓자, 대출 받아놓자, 증자 받아놓자, 채권 발행하자 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M&A나 뭔가 새로운 판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뭐 결정된 사항이라던가 오피셜로 발표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회사 이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할 수도 있는데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신주인수권 발행할 부사채 발행하는데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라는 가능성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M&A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M&A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또는 합병을 하거나 또는 이 회사가 인수를 당하는 매각을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래서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서도 얘네들은 인수, 합병, 매각 등 M&A를 기획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보통 이제 펌핑을 시킬 때 전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 부사채 식으로 돈을 회사로 입금받고 그걸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옵션을 갖고 있는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주가가 펌핑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발행할 때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할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나무기술한테 야 내가 200억 빌려줄게 500억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500억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이 나중에 전환사채 발행하면 500억어치 주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주가가 5,700원이지만 나중에 2만원 3만원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을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싸게 받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비싸게 받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싸게 받아가는 게 좋죠. 싸게 받아가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거 유상증자 발행하기 전에 주가를 일부러 눌러놓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가액을 얘네들이 맞추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시세가 끝난 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스페이스 X 관련주거든요. 아주 IB 투자. 자, 차트 한번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19,950원 2만원짜리가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점 몇 분의 1 토막 정도가 났죠. 이거는 시세가 끝난 게 맞죠. 물론 이런 종목들은 튀어 오를 때도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또 죽습니다. 자, 이런 건 튀어 오른 게 맞는데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모습이냐면 시세가 죽을라 그러면은 더블 한번 보여주고, 그죠? 시세가 죽을라 그러면 더블 한번 보내주고 이런 패턴들이 보이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런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매수 신호 나왔다가 매도 신호 바로 나오면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반등 실패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져 나오려면은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었던 7,000원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단이 열려 있다. 하지만 폭락을 할 만한 이벤트가 있거나 회사의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나무기술이 실제로 AI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1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라든가 3분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번 주총 때 6월 30일 날 주총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총 때 어떤 안건들이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장기적이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필요 있겠다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나무기술 주주분들 제가 그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혼자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종목 진단 문의 핸드폰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목 진단 문의 통해 가지고
나 이제 나무 기술 얼마에 샀는데 대응 방법이 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대응 방법 좀 알려드릴 테니까 나 나무 기술 몇 주 가지고 있고 얼마에 샀다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요거 똑같이 이제 뭐냐면 우리 나무 기술 그때 100%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그쵸? 또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에 나왔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나무기술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